자, 우리 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 펀드에서 반 정도 해당할 정도로 아주 궁금한 걸 하나 할 겁니다. 뭐냐면 도대체 펀드 상품을 어떻게 고릅니까? 라는 겁니다. 그쵸? 각각의 기준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통상적으로 우리 재무설계 사이트나 아니면 보험사 사이트 또 그 외 재테크 사이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트들을 도대체 펀드를 어떻게 고르나 그쪽 사이트는 어떻게 설명하나 이렇게 다 뒤져봤어요. 웬만한 거 다 봤더니 표준적으로 나에게 맞는 펀드 고르기라는 단계로 해서 나온 것들 중에 제가 임의로 하나 가져왔습니다. 볼까요? 자, 단계별로 나에게 맞는 펀드 고르기 해서 보니까 조금 빨리 지나갈게요. 자, 제목표 당연히 세워하셔야 되겠죠? 기간하고 금액. 두 번째, 투자 성향 체크하죠. 다 하시잖아요. 그죠? 하고 위험 분석해야 되겠죠? 펀드가 얼마나 위험한 거, 주식형 채권이 다 틀리니까. 네 번째, 그 펀드 하나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 그죠? 펀드라고 해서 하나의 주식을 사진 않죠? 한 30개에서 50개 정도 되는 회사 주식을 사는데 갖고 있는 보유 종목이 뭔지 분석을 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 펀드 성과 중요하죠. 과거의 성과를 어떻게 잘 내고 왔는지. 그죠? 그걸 보자는 거고. 여섯 번째, 운용사 펀드 매니저 살펴봐야죠. 펀드는 판매처가 중요하다, 운용사가 중요하다? 그죠? 판매처는 의미가 없다, 그죠? 운용사가 중요하죠. 그리고 펀드 매니저의 어떤 철학, 그죠? 또 펀드 매니저 얼마나 잘했는지, 이것도 봐야죠. 일곱 번째, 민감 부분입니다. 수수료. 우리 저번에 그 수수료에 대해서 배웠겠지만, 한 2.5% 정도 수수료 떼면 8%의 수익이 났다 하더라도 뭐예요? 5% 중반은 떨어지죠. 그게 가져가는 수익률은, 그죠? 그래서 수수료가 이항이면, 같다면 적은 거로, 그죠? 여덟 번째, 자, 서비스. 솔직히 집까지 이게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서비스. 뭐 이런 걸까요? 이게 뭐냐면 주시장 요동쳤을 때, 서브라인처럼 요동쳤을 때 문자 서비스 한번 주는 거? 뭐 이 정도일까요? 서비스 비교도 하자는 겁니다. 자, 아홉 번째, 운용기간. 이거 중요합니다. 운용 여기 보면 운용사, 여기 운용사 펀드 매니저 말고 운용기간은요, 펀드 성과가 또 틀려요. 왜냐면 운용기간은 얼마나 펀드가 런칭한 지 오래됐는지. 이왕이면 3년보다는 뭐예요? 5년 이상 된 펀드. 5년보다는 이왕이면 10년 이상 된 펀드. 왜? 과거부터 쭉 해오면서도 좋은 성적을 냈다면 1년 깜빡 성적 낸 것보다 10년 동안 쭉 꾸준하게 내온 펀드가 더 낫겠죠. 그래서 운용기간 살펴봐야 되고 최소 3년 이상. 그 다음에 10번째는 펀드 규모. 중요합니다. 왜냐면 펀드가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한 500억 이상, 최소 500억 이상 돼야 됩니다. 왜냐면 펀드 규모가 작아버리면 중간에 뭐예요? 그 취소가 될 수가 있죠. 운영하다. 그죠? 또 하나는 뭐 인사이트 같은 경우 벌써 몇 조 단위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펀드 규모가 너무 작아도 안 된다. 타이니급이면 안 된다. 11번째. 펀드 회전율. 이게 뭐냐면요. 아까처럼 그 펀드가 투자하는 그 회사 주식이 한 30개, 50개 된다면 걔들 종목을 계속 바꾸고 비율을 바꾸잖아요. 그때 뭐예요? 우리가 증권회사라는 세금을 냅니다. 그렇죠? 그거를 그쪽에서 내주는 게 아니고 우리 돈으로 내거든요. 그래서 너무 쓸데없이 빈번하게 막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증권회사만 내다가 끝나겠죠. 그래서 회전율을 많이 너무 빈번하면 안 되죠. 이렇게 총 11개를 다 비교해갖고 머릿속에 이 스텝을 잘 갖고 계세요. 잘 갖고 있다가 보세요. 국내 펀드 판매수가 2011년 합계인데 국내에는 한 3,300개예요. 그 중에서 주식형 펀드가 2,000개 넘으니까 제일 많죠. 해외.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는 해외 펀드는 한 2,300개인데 한 1,800개 정도 되네요. 주식형 펀드가 해외 주식형이. 그래서 도합 한 5,600개 되는 펀드가 있어요. 그죠? 5,600개 펀드 중에서 아까 우리 그 11개 기억나세요? 11개 잘 머릿속 기억했다가 한 단계 안에 맞춘 거예요. 5,600개를 다 골라내요. 그거로. 그 스텝 안 맞으면 안 돼요. 다 골라내갖고 딱 하나 골랐잖아요. 그래서 그 딱 하나 골라주면 20만원짜리 펀드 하나를 딱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하시겠어요? 커주세요. 가능하시겠어요? 불가능하죠. 네. 아니 우리가 사실 뭐 하루 종일 그거 못할 겁니다. 그죠? 그 하루 종일 그거만 한 사람도 아니고 못하죠. 어느 사이트는 한 16개 단계까지 있어요. 16개 단계. 많이 적으면 좋은 줄 알아. 그죠? 아닙니다. 예, 오히려 우리가 펀드를 함에 있어서 더 어렵게 만드는 일종의 공이에요. 공예. 그쵸?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걸 얘기하려면 아니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어떤 그 근본적인 핵심 원리를 알면요. 그 근본 기준선에 맞는 하나의 기준선을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어떤 핵심 원리를 알면. 우리는 그 핵심 원리를 알므로써 그거에 걸맞는 기준선 하나 뽑아내자는 겁니다. 그런 의미죠.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보면 간단하게 제가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두 개 주식형 펀드가 있어요. 그래서 A 펀드가 과거부터 쭉 해왔던 그 평균 수익률 보니까 약간 200%의 수익률을 냈대요. 뭐 미래는 둘 다 모르니까, 그렇죠? 될지 모르니까. 하여튼 과거부터 낸 펀드가 200% 수익률을 냈어요. 그 다음 B라는 펀드는 얘보다 좀 적어요. 그래도 엄청나게 많이 냈네요. 한 150%의 수익률을 낸 펀드가 있답니다. 200% 가까이 내고 있는 게 지금 뭐예요? 삼성 콘텐츠라고 그렇죠? 3년 이상 엄청나죠 수익률이 지금. 자, A, B 두 중에 우리가 하나 고른다면 자,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이게 A, B 중에? 아, 뭘 생각해요, 이거를. 함정 없어요, 함정. 아, 지금 제가 뭐 함정 놓고 뭐 빠진 사람입니까? 함정 없습니다. 직관적으로. 그렇죠, A죠. 이거 초등학생도 아는 걸 그렇게 오래 생각하세요. 아, 큰일 났네, 긴장하셨네. 자, A 맞죠? 그쵸, A죠. 당연히 수익 많이 주는데,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뭔가 생각한 것처럼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조건이 붙냐면, 자, A는 과거에 쭉 200% 수익률을 낸 대신에 원금 손실, 그죠? 우리 표준표자 배웠죠? 막 변동성 심한 거. 너무 심해갖고 원금을 까먹을 수 있는 손실이 50%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B는 반면에 좀 극단적으로 얘는 10%의 원금 까먹을 수 있는 손실이 있대요. 손실 확률이 있대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죠. 자, A, B 중에 어떤 거? 그렇죠, B죠. 예, B죠. 이제 선정 기준이 바뀌지 않았나요? 아까 그죠? 아까는 A였다가 이제 B로 바뀌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뭔가 딱히 뭐 정리 못 내리겠지만 하여튼 A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제 우리가 슬슬 학습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정답도 쭉 배우면서, 그죠? 하나만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이에요, 사실은. 이런 식의 개념을 다시 한번 이제 제가 풀어보면,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최종 얻고자 했던 게 뭐였냐면, 좋은 평균 수익률이었죠. 자, 평균 수익률을 이왕이면 좋은 평균 수익률을 가져가면 좋은데, 투자이기 때문에 뭐예요? 위험을 고려를 안 할 수 없다고 했죠, 저치가. 그래서 평균 수익률도 좋지만 위험을 고려하다 보니까 위험에 대한 측정할 수 있는 지수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처음에 배운 것처럼 절대 위험 이수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절대 위험은 그 상품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험이라 했어요. 그 상품 자체의 위험.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표준 편차라고 배웠죠. 표준 편차. 자, 여기까지 뭐 다 무난하게 따라올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 상품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험을 보다 보니까 상품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위험 갖고는 안 되는 게 있었죠. 그래서 기준 대비는 얼마나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게 뭐였어요? 자, 상대 위험이라는 걸 배웠죠. 그 기준 대비 내 상품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펜타 지수라고 해서 배웠습니다. 맞죠? 펜타 지수라고 배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평균 수익률이 이하이면 높거나, 그쵸? 아까처럼 높거나, 또는 뭐예요? 또는 위험이 좀 낮으면 좋겠죠. 그런 어떤 개념이에요? 각각의 개념을 생각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각각의 개념들을 생각해 왔다는 거고요. 그 각각의 개념을 생각했다는 거는 수익률이 높거나, 그죠? 양적으로 많은 거예요. 아니면은 위험이, 양적인 개념이죠. 위험이 낮거나, 이런 단순 양적인 개념을 생각해 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11단계, 펀드 상품 하나 고르는데도 16단계, 각각의 단계 양적 개념을 생각해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 근데 펀드 자체를 우리가 투자하는 걸 왜 합니까? 결국적으로 높은 수익률? 그 수익률을 통해서 뭘 얻어요? 돈이죠. 맞아요. 우리가 채권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사실은 높은 수익률을 얻고자 하는 그 목적의 근본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쵸? 그 돈을 양쪽으로 많이 벌어요. 내가 한 2억 벌었어요. 2억 벌었는데 지출이 한 1억 8천이야. 그 2억을 벌기 위해 쓴 돈이 1억 8천이야. 자, 이게 지금 뭐 효율이 있나요? 그죠? 자연스럽게 나오죠. 효율이 없죠? 양적인 개념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양적인 성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쵸? 이제는 뭐예요? 효율성의 시대예요. 효율적이라는 지수로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그 효율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는. 우리 자동차 살 때 뭘 봐요? 동급이면? 그렇죠. 연비를 봐야죠. 똑같습니다. 모든 펀드가 종류에 불과한 어쨌든 돈을 벌자고 하는 건데 그 돈을 버는 방법이 단순히 양적 개념이다. 이게 아니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벌었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개념이 뭐냐면 각각 보지 말고 이제 이거를 동시에 보자는 겁니다. 동시에. 동시에 보면 어떤 개념이면 동시에 본다는 건 아까처럼 효율적 개념으로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효율적 개념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효율적 개념을 딱 보면 어떤 종류와 구조를 초월해서 하나의 토기적인 기준서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바로 이 기준으로. 자, 이런 거죠. 만일 여러분께서 상품이 똑같이 있는데 만약에 수익률이 동일하다. 동일 수익률일 때는 동일 수익률이다. 두 상품이. 그러면 어떤 걸 고르냐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뭐예요? 위험이 더 낮은 걸 고르겠죠? 그쵸? 동시에 고르라는 거예요. 자, 동일한 위험일 때는요. 두 상품이 동일한 위험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수익률이 더 그렇죠. 높은 거. 수익률이 더 높은 거. 자, 이 개념이 아까 우리 200%, 150%의 아마 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쵸? 이제 이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은 그 순간 제가 그 뒤에 확률 적어주신 거 아마 효율성 개념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답이 바뀐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틀려지나 볼게요. 절대 위험은 이런 거였죠. A가 표준 편차가 5예요. 자, B는 표준 편차가 4예요. 그러면은 어때요? 당연히 표준 편차가 적은 얘가 윈이었죠. 그죠? 자, 그런데 또 상대편 볼게요. 둘 다 자동차에 투자하는, 그죠? A라는 게 있는데 A는 페타 지수가 똑같이 3이에요. B는 페타 지수가 2입니다. 그러면 얘가 윈이죠. 그죠? 얘가 윈이죠. 위험이 더 적으니까. 자, 이거는 각각 생각하는 거예요. 위험이 더 적은 거. 얘는 같은 위험이면 위험이 더 적은 거. 양쪽을 각각 생각했는데 효율적 개념에서 따져보자면 이런 거죠. 똑같이. 근데 A는 5라는 반면에 똑같이 적을게요. 자, A는 5%, A는 수익률 달성은요, 8%예요. 수익률 달성 8%는 똑같이 위험이 5, 표준 편차 5였고, 자, B라는 이 상품은 수익률 달성이 자, 몇 퍼센트냐면 똑같이 5%예요. 5%인데 표준 편차가 4라는 얘기입니다. 자, 동시에 고려해 봤을 때는 어떤 게 더 낫냐는 겁니다. 어때요? 어떨까요? 당연히 뭐가 더 높아요? 자, 얘는 이거 좀 애매하게 썼네요, 그죠? 계산하기 좀 더 쉽게 할게요. 우리는 뭐 저거 할 필요가 있으니까. 자, 얘는 4예요. 4% 수익률을 달성하는데 표준 편차가 4 나왔어요. 자, 이러면 이제 계산 쉬워지죠? 우리 덧은 잘 못하니까. 곱은 잘 못하니까. 그렇죠. 이런 거죠. 얘를 한번 나눠보자는 거죠, 이렇게. 왜? 이 개념으로, 효율성 개념에서 수익률 달성했는데 얼마나 위험을 감수했는지, 또는 한 위험을 감수하고 얼마만큼 수익을 얻었는지 그 효율성을 보자는 거죠. 맞죠? 돈을 벌었는데 얼마나 위험을 감수했는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5 나누기 8 하면 1.6 나오지 않습니까? 맞죠? 얘는요, 똑같이 나눠보면 1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뭐가 더 좋다는 걸 알아요? 얘가 더 좋죠. 왜요? 한 위험을 주고 5로 나누면 한 위험을 주고 1.6%라는 수익을 얻는 겁니다. 맞죠? 얘는요, 4% 나눌 위험 4라는 걸 나눴다는 거는 한 위험을 주고 1%의 수익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어떤 게 효율적이에요? 그렇죠. 얘가 훨씬 더 효율적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얘 볼까요? 똑같이 A는 페타가 3인데 얘는 똑같이 3인데 얘는 수익률을 6%를 줬어요. 6%를 얻는데 페타 지수가 3이 들어간 거고 자, 이렇게. 자, B는요. 자, B는 수익률을 5%, 죄송합니다. 똑같이 3% 얻는데, 그죠? 3% 얻는데, 페타가 2예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이에요? 나눠보면 되는 거죠? 그죠? 수익을 얻기 위해서, 최종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큼 위험을 줬는지. 자, 얘는 2가 나오네요. 자, 얘는요, 1.5가 나오나요? 자, 그러면 바뀌죠. 이렇게. 한 위험을 주고 얘는 2%의 수익을 얻은 거고, 한 위험을 주고 얘는 1.5% 수익을 얻었지 않습니까? 바뀌었죠. 훨씬 더 파워풀한 하나의 효율적 지수가 나타난 거죠. 각각의 양적인 개념으로 보다가 이제 동시에 개념에서 바로 효율적 개념으로 넘어가는 순간 굉장히 초월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 개념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펀드 투자를 하는 최종의 목적은 수익을 벌고 위한 거지만 다분히 양적으로 많이 버는 것이 아니고 이것처럼 효율적으로 벌자는 거죠. 그 효율적 기준선에서는 모든 상품과 종류와 이 규모가 다 통일된 기준선으로 일목요연하게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매번 이 효율적 지수를 구할 때 표준 편차를 썼느냐, 페타를 썼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걸 약어를 통일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나온 위험지수를 표준 편차를 쓰고 수익을 얻은 거 그래서 나온 지수를 우리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샤프 지수라고 합니다. 샤프 지수. 들어보셨죠? 예,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절대. 그쵸? 자, 얘는요. 똑같아요. 위험지수를 페타를 쓰고 상대 위험지수를 쓰고 얼마의 수익을 얻었냐를 알아볼 때 나온 이 효율적 지수 이 자체가 트레이너 지수라고 합니다. 트레이너 지수. 우리 다 들어보셨지만 어려웠죠. 이 개념을 계속 많이 외우고 왔을 거예요. 외우지 마세요. 간단한 개념.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배웠는데 우리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개념을 써서 실제로 펀드를 어떻게 정말 골라는지를 볼 거예요. 대신에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트레이너 지수가 더 포괄적일까요? 샤프 지수가 더 포괄적일까요? 어떤 개념이 더 넓게 쓸 수 있을까요? 이 기준을 더 넓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해가 되세요? 더 넓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떤 건? 다. 그죠? 표준 편차를 위한 샤프 지수. 왜냐면요? 얘는 어떤 상품인지 모르겠지만 그 상품 자체가 있는 고유 위험, 모든 걸 다 위험을 넣고 나온 수익이고요. 얘는 뭐예요? 유형별이었죠. 이거. 페타란 이 위험지수 자체가 그 유형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조금 더 제한적이죠. 쟤보다는. 그쵸? 얘는 고유 위험을 그 상품 고유 위험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했고 얘는 그 고유 위험마저도
반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얘가 좀 더 포괄적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 중요한 개념을 배웠는데 이거 그대로 가지고 실제 펀드 상품을 어떻게 골랐는지 한번 표를 볼게요. 자,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펀드 상품을 다 찍어본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국내, 국내든 해외든 아까 그랬어요. 효율성이면은 그걸 다 초월한다고 했죠. 그 기준에서 주식형, 채권형, 부동산, 커머디티 다 들어간 겁니다. 이게 국내, 해외 말할 것 없이. 이게 한 200개 뿌린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보세요. 여기 밑에 위험이라는 써 있죠. 이 위험은 제가 아까 표준편차를 쓴 거예요. 표준편차. 좀 더 포괄적 개념이고 그게 고유형까지 내포하기 때문에 표준편차를 썼고요. 여기 위에는 가로줄은요. 수익이죠. 수익률. 그러니까 위험 대비 수익률이 탁월하다는 거. 그러면 효율성이죠. 볼게요. 200개 뿌렸어요. 우리 국내 아까 5,600개 이거 200개씩 뿌리면 몇 번이면 뿌려질까요? 그렇죠? 다 뿌려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200개 딱 뿌렸는데 똑같은 적용입니다. 자, 요거 노란색은 뭘 선택했냐면 200개에서 가장 효율성이 좋은 펀드를 의미합니다. 왜 그러나 볼게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이 노란색 기준하고 요 다음 하얀 거하고 이게 뭐예요? 자, 딱 보니까 뭐예요? 수익률이, 여기 수익률이 아니라 수익률이 같죠? 수익률이 같은데 아래는 위험이죠. 위험이 어떤 게 더 작아요? 얘가 훨씬 더 작죠? 노란색이. 그죠? 그러니까 노란색 선택. 맞죠? 그 위에 요거 하나 볼까요? 얘는요. 자, 요 놈하고 요 라인 쭉 볼게요. 이 라인 쭉 다 보면 수익률이 다 동일할 거 아니에요. 수익률은 다 동일한데 뭐예요? 위험이 제일 낮네요. 맞죠? 그러니까 노란색. 자, 하나 더 볼까요? 얘요. 이 라인 다 보세요. 쭉 다 걸리죠?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리는데 수익률이 동일한데 위험이 제일 낮네요. 자, 그럼 이쪽 라인으로 하나 볼게요. 이쪽 라인. 자, 요 노란색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요 놈들 안 걸린 거. 얘는 뭐예요? 위험은 동일하죠? 위아래. 근데 수익률이 어떻게 높아요? 얘가 더 높죠.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하면 거의 최외곽에 있는 상품들이 선정이 됩니다. 최외곽에 있는 상품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 최외곽에 있는 상품. 이게 가장 효율적인 상품들입니다. 우리가 목표 수익률 달성함에 있어서 가장 효율성이 높은 거. 우리가 한 번은 들어보셨나요? 마코위츠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걸.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파워풀한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얀 건 최외곽인데 불구하고 왜 안 됐을까 볼까요? 뻔해요. 얘하고 얘 보면 수익률이 거의 동일한 선상이 있는데 위험이 얘가 제일 낮으니까 얘 포기. 맞죠? 얘는요. 얘는 볼 것도 없어요. 뭐냐면 자, 얘하고 볼게요. 얘가 위험이 얘가 더 낮죠. 근데 볼게요. 이쪽 라인하고도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수익률은 얘가 좀 더 높죠. 그렇지만 위험이 훨씬 더 얘가 낮죠. 그러니까 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뭐 굳이 여기서 놓쳐도 돼요. 굳이 그래도 조금 더 이게 수익률이 높은데 비교할 게 없다. 그러면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200개 뿌리면 최단 몇 개 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정도 그죠? 10개 뿌릴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뿌릴 때마다 200개에서 10개씩 뽑는다 생각해볼까요? 자, 여기에 말이에요. 신형 마라톤 펀드가 있습니다. 어디쯤 있을까요? 모르죠. 뭐, 모래알 찾기인데 신형은 한 요쯤 됩니다. 요게 신형 마라톤 펀드예요. 우리가 스테디하게 팔렸다는 스테디셀러죠. 자, 이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3년입니다. 3년. 3년 이상.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3년 이상 운영되어 펀드예요. 펀드들 중에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펀드 중에서 5,600개 있지만 아까 봤죠? 3년 이상 운영된 건 사실은 1,000개도 안 돼요. 솔직하게. 어쨌든 3년 이상 운영된 거라서 뿌린 거고 왜 3년 이상인지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요거 이제 이해되시죠? 충분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펀드를 고르면 주식형이든 채권형이든 간에 효율적인 상품을 고를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뽑히지 않은 채권형, 여기서 만약에 주식형이 하나도 없다. 채권형이 하나도 없다. 그렇다. 그러면 굳이 그 상품 선택하지 마세요. 어차피 돈 벌자고 하는 건데 효율성이 떨어진 상품을 굳이 종류가 다르다고 해서 가져갈 이유가 없습니다. 나중에 포트폴리오 시간에 한 번 더 보여주겠지만 굳이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뿌리다 보면 채권형 펀드도 걸리고요.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자, 차트 내려주시고 왜 그걸 3년 이상인지도 잠깐 볼게요. 운용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이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자, 차트 볼까요? 우리나라 이게 코스피인데요. 198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80년 100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 2011년 이제 12년 초인데, 자,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가 한 주기라고 해요. 경기가 정점에서 시작해서 한 번 와서 다 정점으로 끝나잖아요. 이게 한 주기잖아요. 한 주기. 그러니까 경기 순환 사이클이 한 주기잖아요. 과연 우리나라의 경기 순환 사이클이 몇 년인지는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점과 고점 한 주기, 또 저점과 저점도 한 주기죠. 그래서 가장 고점 때와 가장 저점 때를 찍어봤습니다. 볼까요? 자, 쭉 찍어보니까 어때요?
예, 이렇게 해서 고점으로 보면은 평균 3.1년의 경기 순환 사이클이 나오고요. 저점으로도 있었겠죠? 저점 찍어보니까 저점으로도 평균 사이클이 3.9년이 나와서 그 두 개 합쳐서 평균을 보면 자, 약 한 평균 3.5년의 경기 순환 사이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 사이클 경기가 시작을 해서 다시 원점까지 오는 건 약 한 평균 3.5년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주기가 가면 갈수록 짧아집니다. 보시면 알다시피 어쨌든 간에 뭐예요? 평균 4.5년이니까 최소 펀드를 고를 때 뭐예요? 경기 고점과 정점, 그 다음에 후퇴기를 다 맛본 펀드, 그 과정에서도 펀드 매니저가 어떻게 잘 운영했는지 그 성적을 보자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년 이상 된 펀드를 골라야 됩니다. 반드시. 이해가 되시죠? 꺼주세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제 펀드에 대해서 내 펀드를 어떻게 골라요? 라고 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처럼 각각의 양적인 개념 더 이상 고려할 필요 없고 이제는 효율성 지수, 그죠? 효율적인 펀드를 고르자. 그래서 펀드는 수익률보다는 효율적인 펀드를 고르자라는 게 답입니다. 사실 이 장애. 그런데 아까 우리가 두 가지 위험 지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밑에 위험을 표준 편차를 쓰느냐, 그죠? 그러면 샤프 지수고, 그다음 페타를 쓰면 트레이너 지수인데 두 가지 특징이 조금 틀려집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께서 샤프 지수를 쓰는 경우, 샤프 지수를 쓰면서 나타나는 그 펀드를 고를 때, 자, 샤프 지수 쓰고 하나는 트레이너 쓴다. 트레이너 쓰신다. 자, 그러면 이건 이렇게 구분하셔도 됩니다. 뭐냐면, 자, 내 상품 A가 3년 누적을 했더니 20%의 수익률을 달성했어요. A가. 근데 똑같은 주식형 펀드인데 주식시장이 약 한 30%의 수익률을 달성했어요. 이건 주식시장일 수도 있고 남들이 달성한 걸 수도 있고. 자, 그러면 딱 생각할 때 아니 나는 물론 목표 수익률이 나는 20% 정도 안 됐고 잘했어요. 난 목표 수익률 한 15% 가져갔는데 내 펀드가 20% 달성했어. 근데 남들은 말이야 다 30% 달성한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신경 안 쓰고 나는 내 목표 수익률이 15%였으니까 달성했어. 난 만족해. 라고 절대적인 내 목표 점수에만 관심이 많은 사람은 아까 그 밑에 위험지수를 샤프지수 쓰세요. 샤프지수. 왜 그런지 알죠? 이건 절대적인 측정 지수니까 그렇죠. 그렇죠? 절대 위험을 갖고 트레이너 지수 이런 거예요. 내가 A가 40% 내 주식 펀드가 40% 수익 달성했어요. 엄청 많이 한 겁니다. 내 목표 수익률은 20%였는데 이미 초과됐어요. 그래서 난 기분 좋아 얼른 하고 있는데 야 이제 자랑하려고 갔네. 친구들하고 다 붙더니 친구랑 시장이 다 80% 수익률을 달성한 거예요. 야 나는 40%에서 막 신나갖고 막 가서 물어보면 족족 다 80%래. 그랬을 때 아니 뭐야 물론 잘했겠지만 남들 다 해야 되나 이거 뭐야 이게 이래서 남들이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하다. 응? 나는 남들이 한 정도만큼은 가져가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트레이너 지수 쓰세요.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이게 플러스일 때는 그렇지만 마이너스일 때가 틀려진다 이런 겁니다. 조금 시간 가져서 하나 더 볼게요. 자 이런 거죠. 내가 A 주식형 펀드를 했는데 마이너스 10%가 나왔어요. 엄청 깨진 거죠. 그래서 엄청 속상해. 속상해서 막 매니저 하나 펀드 매니저 따지고 싶어. 막 울불 막 토하고 따지고 싶은데 내 목표 수익률 커녕 이거 본전도 못 거진 거죠. 근데 남들 보니까 똑같이 남들은 어때요? 마이너스 40% 깨진 거예요. 그러면 야 남들은 더 깨진 거구나. 난 그나마 잘했구나. 위안할 수 있는 사람. 남들은 덜 깨진 거죠. 얘는 그 반대겠죠. 그죠? 예. 어쨌든 내 절대적인 목표점에서 나는 시장이 어떻게 오르가는 내 절대적인 목표점을 갖고 가겠다라는 건 샤프지수를 위험지수 쓰시고 남들이 하는 정도, 상대적으로 남들 하는 만큼 평균을 기준으로 내가 목표 수익을 가져갔다면 트레이너즈 쓰는 게 맞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기초 강의 시간에는 사실 좀 어려운 개념이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오늘 이제 3, 4강을 통해서 정점을 이제 다 지나갔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조금 이후부터는 어려운 개념을 다 지났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강의들만 나왔는데 어때요? 오늘 샤프지수 이해됐어요? 트레이너 이해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펀드는 뭐예요? 수익보다는 뭐로? 그렇죠. 효율적 지수로. 반드시 명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강의 한번 또 들어가 볼게요.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